자, 먼저 RAV4 PHEV부터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주에서 촬영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저희 기자들 보고 이 두 대의 차 전부 다 트립컴퓨터 리셋을 하고서 한번 연비도 테스트하면서 와봐라 이렇게 했더니 좀 말도 안 되는 수치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 RAV4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잔량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리터당 40km 정도가 나왔고, 지금 계기판에도 리터당 38.6km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PHEV들 주행 리뷰를 해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컸던 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제 완속 충전도 가능한 모델인데, 완속 충전을 하지 않았을 때 배터리 잔량이 거의 없었을 때는 연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없고 완속 충전을 안 했을 때는 연비가 정말 낮게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오는지, 이걸 가장 궁금해 하셨었는데, 저희가 예전에 RAV4 PHEV와 일반 하이브리드를 또 비교 시승을 하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특히 도요타 렉서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잔량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도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연료 효율을 뽑아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브랜드별로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보통 유럽 브랜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 1개에서 2개 정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도요타 렉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와 뒤에 따라오고 있는 NX 같은 경우도 전기 모터 3개를 사용하거든요. 다른 브랜드보다도 모터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발전기 역할도 겸한다고 해서 이 도요타 렉서스는 모터 제너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많은 전기 모터들이 감속하거나 제동할 때는 발전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시시각각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의 PHEV와 비교해서, 특히 도요타 같은 경우는 가다서다 반복되는 그런 도심 출퇴근 구간에서 배터리의 체력 회복 속도가 대단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 RAV4 같은 경우는 EV 주행 거리가 복합 기준 62km고 NX는 복합 기준으로 56km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NX를 가지고 제 집에서 사무실까지 왕복 평균 주행거리가 정확히 62km거든요. 근데 그 차도 배터리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EV 모드만으로 왕복 주행을 해보니까 62km 주행을 소화를 하고도 배터리 잔량이 한 3분의 1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20km 정도 표시가 됐었는데,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는 EV 주행만으로도 한 번 충전으로 8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 결과 같은 경우도 전기 모터의 개수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두 차는 기본적으로 같은 구동계를 사용합니다. 직렬 4기통 2.5리터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에 3개의 전기 모터를 조합해서 RAV4 PHEV는 시스템 최고 출력 306마력을 내고요. NX450H 플러스는 307마력을 냅니다. 딱 1마력의 차이가 있죠. 저희가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출력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실제 주행하면서 나가는 파워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은 두 차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요타 렉서스 PHEV는 특이하게 가장 주행 모드의 디폴트 값이 EV 모드인데요. 차에 타고 별다른 주행 모드 설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EV 모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버튼 조작을 통해서 일반 하이브리드 모드 또는 EV 모드 고정 또는 엔진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차지 모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거의 소진된 상태로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테스트를 했었지만 이렇게 배터리가 바닥난 상태에서도 평균 연비가 리터당 16에서 17km 정도를 뽑아내더라고요.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적절히 주행 상황만 충족이 되면은 EV 모드를 개입시키고,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적절하게 엔진 주행과 EV 주행을 오고 가면서 거의 일반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수준의 연료 효율을 뽑아냈었는데, 다만 이 RAV4 기준으로 공차 중량이 일반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무게 차이로 인해서 일반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연비가 낮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 두 대 차 사이에서도 무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RAV4 PHEV는
1930kg이고요. NX450H 플러스는 2030kg입니다. 딱 100kg의 차이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방음 소재 차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NX 쪽에서 방음 소재, 흡음재의 적용 비율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 100kg 정도 무게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연비를 비교해 보면은 이 100kg의 차이가 실제 연비로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306마력의 파워, 네, 이 도요타 브랜드 내에서도 수프라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출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정용 SUV가 300마력이 넘다 보니까 확실히 추월 가속을 할 때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나간다는 느낌을 줍니다. 자, 제가 잠깐 1차선으로 빠져서 가속을 한번 해보면, 예, 이 밀어준 느낌이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라브에 적용된 E4 시스템, 뒷차축에 세 번째 전용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 모터 같은 경우는 오로지 뒷바퀴에 어떤 모터의 출력을 공급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E4 시스템도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더 발전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뭐 뒤쪽으로 최대 한 50% 정도만 동력을 보내줄 수 있었다가 요즘에 탑재되는 E4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뒤 바퀴의 구동력의 분배 비율을 100대 0에서 20대 80까지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는 뒤쪽에 보내주는 동력의 크기가 더 강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을 끌어낼 때 오히려 약간 뒤쪽에서 밀어주는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장점이 아주 뚜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이 된 상황에서는 일반 하이브리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연비를 뽑아낼 수 있고, 연비 좋은 차도 좋지만 좀 달리는 거, 고속도로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차가 훨씬 더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딱 알맞은 출력을 제공하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도요타와 렉서스, 이 두 대의 차를 주행 성능에 있어서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징이 딱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행 소음이고요. 두 번째는 승차감입니다. 아무래도 이 라브4는 일반 하이브리드 버전도 마찬가지지만 저속 주행을 할 때에는 뭐 EV 주행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실내가 굉장히 정숙한데, 일단 속도가 조금 붙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방음 수준이 높은 차가 아니다 보니까 풍절음이라든지 바닥 소음이 제법 많이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내에서 느껴지는 소음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소음 측정 장비도 가져왔습니다. 한 시속 80km 정도에서 측정을 해보고 100km에서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자, 한 67dB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시속 80에서는 조금 더 높여서 시속 100에서도 재볼게요. 자, 시속 100에서는 한 74에서 76dB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NX에 타서 같은 속도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차감인데요. 우선은 이 라브4의 승차감, 물론 이 라브4만 단독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도 승차감이 좀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뭐 이 차의 경쟁 상대들이 많죠. 폭스바겐 티구안도 있고 혼다 CR-V도 있고, 또 국산 모델 중에는 어떤 비슷한 차체 크기를 지닌 차가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차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SUV 중에서도 라브4는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조금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고속주행 안정감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18.1kWh 배터리가 2열 시트 하단에 탑재가 되면서, 그리고 뒤쪽에 세 번째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면서 아무래도 앞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이 앞바퀴 굴림 SUV의 구조적인 한계를 이 전장 부품이 조금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실리는 무게가 제법 있기 때문에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차의 안정감이 훨씬 더 괜찮다 할 수 있겠고, 어떤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라든지 어떤 조향의 반응,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차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정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 주행의 특징은 하나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차가 잘 나가고 연비도 잘 뽑아내고 어떤 주행 안정감도 괜찮고,
여러모로 뭐 군더더기가 없는 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 아쉬운 거는 주행 소음이 어떤 방음 설계 측면에서 NX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조용한 차는 아니다.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배터리 잔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거는 이 차의 분명한 장점으로 봐도 될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혼다 CR-V 하이브리드가 나왔는데 가격이 좀 비싸게 나왔죠. 5천만 원 중반대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CR-V 일반 하이브리드를 살 돈으로 같은 금액으로는 RAV4에서는 PHEV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도 훨씬 더 돋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뭐 아파트나 직장 내에서 완속 충전 여건이 갖춰진 경우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저희 아파트만 하더라도 총 90대의 완속 충전기가 있는데, 저희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kW 시당 가격이 2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배터리 용량이 NX랑 동일한데 18.1kW시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배터리 잔량이 완전 0인 상태에서 가득 충전을 했을 때는 3,000원 후반대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가득 충전했을 때 한 번 충전으로 EV 모드만으로 한 80km 정도 실주행 거리가 나오다 보니까, 뭐 출퇴근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수도권 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광역버스 요금과 비슷한 금액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광역버스 요금이 좀 비싸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인천 계양에서 강남까지 편도만 3,400원인데 왔다 갔다 왕복하면은 7,000원이잖아요. 완속 충전 여건만 잘 갖춰져 있다고 하면은 통행료까지 감안해서 거의 대중교통 요금과 비슷한 금액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차값 차이는 분명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조금 두들겨 보셔야겠죠. 아무래도 단기간 운영에서는 그 차값 차이를 상쇄하기는 어렵고, 한 5년 이상 이렇게 운행을 했을 때는 자신의 어떤 주행 거리에 따라서 충분히 금액을 상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경제성 뿐만이 아니라 이 차 같은 경우는 출력이 300마력이 넘기 때문에 어떤 나가는 재미,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확실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NX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모터 출력이 넉넉한 차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 잔량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계속 EV 모드만을 이용해서 가속을 하는데, 일반 하이브리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모터 출력도 출력이지만 배터리 용량도 넉넉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한 시속 20에서 30km까지만 EV 주행으로 가속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엔진이 깨어나서 이제 같이 동력을 보내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잔량이 넉넉하면은 지금 뭐 시속 70km, 80km 이상까지도 EV 모드만으로 가속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 가속 페달을 살살 밟지 않고 꽤 깊숙하게 밟아도 EV 주행만으로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전기차를 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가속을 한번 잠깐 해볼까요? 뭐 잘 나갑니다, 이 차도. 예. 지금 차가 없어갖고 잠깐 밟아봤는데, 이 차 역시도 뒤쪽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제법 드는데, 뒷차 축에 있는 세 번째 전기 모터가 뒷바퀴에 동력을 공급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토크감을 느낄 수가 있고, 이 전기 모터는 특성상 엔진과 다르게 거의 뭐 출발과 동시에 최대 토크를 즉각적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상당히 시원스러운 가속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주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 바로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좀 느껴지네요. RAV4와 비교해서 우선 첫 번째는 주행 소음입니다. 아무래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한층 더 정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차 역시도 소음 측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차는 시속 80에서 63dB 정도가 찍히고 있고, 시속 100까지 올려볼게요. 자, 시속 100에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64에서 66dB 정도가 찍히고 있는데, 이 RAV4는 반대로 시속 100으로 올라가니까 70dB 이상으로 올라갔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렉서스는 주행 속도와 크게 관계없이 일정한 정숙성을 유지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완만한 코너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스티어링의 피드백도 이 차가 훨씬 더 낫습니다. 약간 좀 중앙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도 제법 들면서 보통 쫀쫀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스티어링 휠을 조작했을 때 어떤 끈끈하고 좀 쫀쫀한 느낌, 그런 느낌이 이 차가 조금 더 낫네요. RAV4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한 넓은 영역대 운전자가 고루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질감을 지녔다고 하면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운전을 좋아하시는 무게감이 적당히 있는 그런 차를 좋아하는 젊은 남성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참 괜찮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조작을 했을 때도 앞머리의 반응 속도가 이 차가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의 느낌과 주행 소음 차이가 있었고, 세 번째 차이는 승차감입니다. 네, 이 차도 사실 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는 아닌데 확실히 렉서스 ES나 뭐 LS, RX 같은 뭐 렉서스의 다른 라인업을 탈 때도 공통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렉서스는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한 편에 속합니다. 지금 이 차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된 F스포츠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유로가 포장 상태가 그렇게 좋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분하게 거동을 유지하면서 어떤 이런 부들부들하고 기분 좋은 승차감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뭐 동급 상대들과 비교해 보면 BMW X3나 혹은 볼보 XC60, 벤츠 GLC 이런 유럽 브랜드의 SUV와 비교해서도 조금 더 부드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승차감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전자라면은 이 NX가 취향에 조금 더 맞으실 것 같고, 승차감이 부드러운 편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코너에서 자세가 무너지거나 혹은 불안하거나 이런 느낌을 내는 차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달리는 재미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하면서 부드러운 느낌도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유로 제한 속도인 시속 90에 맞춰서 크루징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엔진을 거의 가동을 안 시키거든요. 배터리만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제가 가속 페달에서 힘을 살짝 빼면은 바로 회생제동 시스템이 개입을 해서 앞뒤 모터 전부 회생제동에 관여하면서 배터리를 충전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주행하면서 배터리의 소모량이 다른 브랜드의 PHEV와 비교해서 현저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도요타 RAV4 PHEV와 렉서스 NX 450h 플러스 두 대의 비교 시승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두 대의 조금 더 디테일한 리뷰, 출퇴근 연비 주행을 포함해서 조금 더 상세한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각 차의 개별 리뷰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대 차 비교 시승의 결론을 한번 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행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차의 나가는 느낌, 파워라든지 연료 효율, 이런 측면에서는 이 두 차가 차이가 없다, 둘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주행에 있어서 실내 방음 수준 그리고 승차감이 이 차가 조금 더 고급스럽다, 그리고 내장재도 NX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어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다. 다만 RAV4가 뒷좌석의 레그룸이 조금 더 넉넉하면서 트렁크도 실측을 해보니 조금 더 크더라. 자, 이렇게 오늘 비교 시승의 결론을 내면서 오늘 비교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